그리고 이제 제가 또 보고 온 영화가 윗집 사람들이라는 영화입니다. 이 영화도 이제 마찬가지로 12월 3일에 개봉한 코미디 장르의 한국 영화고요. 하정우 감독의 네 번째 장편 연출작이자 첫 번째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의 작품입니다. 그 배우 하정우가 이제 감독 하정우이기도 하잖아요. 롤러코스터, 허삼관, 로비 이런 작품들을 연출한 출연한 배우로는 이제 하정우, 공효진, 김동욱, 이한희 이렇게 4명의 배우가 출연을 했고, 카메오를 제외하면 사실상 이 작품에는 이 4명의 배우만 출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이 작품이 이제 무슨 내용이냐, 굉장히 간단해요. 정아라는 인물이 있어요. 이 정아는 미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입니다. 그리고 현수라는 인물이 있는데 영화 감독이에요. 이 둘은 부부입니다. 그런데 요즘 사이가 소원해요. 따로따로 잠을 자는 것처럼 나와요. 특히 이제 현수가 최근에 작품을 준비하게 되면서 밤에 일을 하면서 더더욱 그렇게 된 것도 있고요. 근데 이제 이 부부한테는 고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현수의 고민이기도 합니다. 이거 19금 작품입니다, 여러분 참고로. 그래서 그냥 가감없이 말씀드릴게요. 밤마다, 밤은 아니고 한 저녁마다 이 부부가 살고 있는 집 위층에서 스를 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. 그게 이 부부의 고민이야. 그 중에서도 현수는 그것 때문에 미치려고 그럽니다. 그 층간소음인데 동시에 이 윗집에 사는 부부가 스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현수는 이것 때문에 단단히 화가 나 있어요. 그럼 이 윗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? 윗집에 이제 수경이라는 사람이 삽니다. 그리고 이제 김선생, 남편은 김선생이에요. 근데 이제 정아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거든요. 그게 왜 그러냐면 윗집에 사는 수경이 정신과 의사예요. 요즘 뭐 의사나 어떤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를 많이 하잖아요. 이 수경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의 팬입니다, 이 정아가. 그래가지고 이 현수한테도 굳이 그렇게 뭐라고 하지 말자,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. 그러면서 이 정아는 이 윗집에 사는 부부들이랑 좀 잘 지내고 싶어 합니다. 그래서 어느 날은 이 정아가 이 윗집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. 현수는 굉장히 불편하죠. 정아가 그 윗집 부부를 저녁에 초대한다고 했나? 그것마저도 긴가민가한 상태야. 근데 자기는 이 윗집 부부한테 진짜 화가 이빠이 나 있어. 이 사람들이랑 내가 하하호호 하면서 웃으면서 식사를 해야 돼. 이 상황이 너무 짜증나는 거고, 정아는 이 수경이랑 너무 잘 지내고 싶으니까 이 윗집 부부를 초대한 거죠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. 정아는 최대한 현수가 그런 짜증나는 티를 내지 못하게 이렇게 막고, 현수는 정아가 부탁했으니까 한 번은 참자 이러면서 진짜 꾹꾹 참아요. 근데 이 수경과 김선생 부부가 보통 부부가 아닙니다. 그 말과 행동에서 섹슈얼함이 아주 잔뜩 묻어납니다. 그래가지고 현수는 계속 점점 더 불쾌해지죠. 근데 그러다가 수경과 김선생이 그런,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? 이 정아와 현수에게 일종의 이제 그룹스를 제안해요. 이제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. 윗집 사람들이랑 아랫집 사람들이랑 이제 그룹 야스를 하자는 의미인가요? 라고 하셨는데요. 정확합니다. 이 영화는 딱 한 줄로 얘기할 수 있어요. 진짜 위기는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위기인 줄 모르는 것이다. 이게 이 영화를 관통하는 핵심 문장입니다. 그리고 말씀드릴 게 있는데, 저는 이 영화 재밌게 봤습니다. 이 영화 괜찮아요. 이 영화 나쁘지 않습니다, 여러분. 참고로 하정우 감독의 커리어 중에서 가장 좋았냐? 저는 가장 좋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. 참고로 이 작품은 이제 원작이 있는 영화입니다. 세스 가이의 영화 센티멘탈이라는 2020년에 개봉한 영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그런 영화고요.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거랑 별개로 이 윗집 사람들이라는 영화가 뭐가 좋았냐, 아노라 느낌이냐고 하면 그거랑은 조금 다릅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이 영화의 특이한 점, 이 영화는 수위가 정말 셉니다. 그리고 19금이기도 하고요. 근데 이 영화의 두 번째 특이한 점은 뭐냐, 섹스 장면은 없어요.
그러니까 수위가 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대사 수위가 센 겁니다. 이게 이 영화의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에요. 그쵸? 말로만 하는 겁니다. 말로만. 사실은 지금 굉장히 제가 말씀드린 어떤 줄거리만 들으면은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. 근데 이 영화는 그런 어떤 자극적인 소재와 성적인 유머를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. 그게 뭐냐면 관계에 있어서 위기에 빠진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. 이 작품은. 그걸 위해서 이렇게 자극적인 소재와 성적인 유머를 가지고 온 겁니다.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꽤 잘 풀어냈다고 생각해요. 물론 저는 결혼을 안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위기의 부부라는 게 무엇인지 뭐 그런 걸 제가 경험하진 못했죠. 근데 이제 어떤 작품적으로 설득력이 있었다. 이 주제를 말장난식 유머로 부드럽게 전달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아까 줄거리 설명할 때 이제 어떤 분이 하정우식 유머가 이제 강하냐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맞습니다. 이 영화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하정우식 유머로 떡칠이 돼 있어요. 그냥 하정우식 유머로 범벅이 되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. 그래서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습니다. 이 유머 코드가 맞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이 유머 코드가 맞지 않으면 좀 불편할 수도 있다. 어떻게 보면은. 왜냐면은 이 주제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성적인 코드가 세기 때문에 호불호가 크게 갈릴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박장대소를 할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피식잼이 좀 있었다. 끊임없는 피식잼을 유발하는 작품이다.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든 생각이 연극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뭐 어떤 점에 있어서 이제 연극적이라는 생각을 했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대부분의 사건 진행이나 아니면은 그게 전개를 대사로 이끌어 나간다. 대사량이 진짜 많습니다, 이 작품. 제가 이 작품 보면서 좀 열받았던 게 하나 있는데 이 작품이 대사가 진짜 많아요. 사실 이 작품은 대사밖에 없어요. 그냥 그 하정우 감성의 대사가 이 영화의 전부입니다. 근데 제가 영화를 보는데 오늘따라 관크가 진짜 심한 거예요. 옆에 좀 연세가 지긋하신 어떤 아버님이 계셨는데 계속 핸드폰을 보는 거야.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. 그래서 이 대사를 놓치면은 이 작품의 어떤 흐름을 따라가기가 진짜 힘들거든요. 왜냐면 얘가 정신이 없어요. 대사로 거의 사람의 정신을 빼놓기 때문에 이 대사 흐름에 계속 집중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이 작품 심지어 자막이 있습니다. 이 작품 한글로만 진행되는 작품인데 자막이 있어요. 그 정도로 대사가 중요한데 옆에서 계속 핸드폰을 보는 거야. 그래가지고 진짜 쉽지 않았다. 근데 그만큼 이 작품 대사량이 진짜 많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공간의 이동이 없어요. 정화가 이제 수경과 김 선생을 집으로 초대한 이야기니까 이 정화와 현수의 집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 거잖아요. 그래서 이 공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. 정화와 현수의 집. 심지어 그 수경과 김 선생이 저희 이제 가볼게요 이렇게 나가려고 하거든요. 그러면은 계속 어떤 사건이나 어떤 누군가의 대사나 누군가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 수경과 김 선생이란 인물을 다시 이 정화와 현수의 집으로 끌어당겨요. 그러니까 작품의 공간이 정화와 현수의 집으로 한정되어 있다. 그리고 이제 막으로 구분됩니다. 이게 챕터 구분이 있어요. 이런 특징들을 봤을 때 이 작품이 굉장히 연극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. 완벽한 타인 같냐고요? 그런 느낌 있어요. 특히 이제 이 대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줄거리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대사나 아니면은 행동에 있어서 성행위에 대한 은유가 진짜 많습니다. 그래서 그쪽 분야에 좀 문외한이시면은 저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? 싶을 수도 있어요. 왜냐면 굉장히 성적인 코드에 있어서 굉장히 깊이 파고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쪽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저게 지금 무슨 말이야? 아니면 저게 지금 무슨 은유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야?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. 그리고 사실 이 영화 전체가 어떤 남녀 관계, 부부 관계, 연인 관계에 대한 은유입니다. 그래서 이 대사 하나하나와 이 상황 하나하나를 해석해 나가는 그런 재미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제 대화 수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색드립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. 하지만 절대로 그게 천박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. 저는 그랬어요. 저는 막 그렇게 천박해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. 그래도 나름
위트 있고 유머스럽게 그런 대사들을 풀어냈다고 저는 생각하고, 다만 내용 전체가 대사로 진행되는데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이거를 놓치면은 좀 곤란합니다. 이 대사를 놓치면은 이 작품에서 진짜로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. 그래서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된다.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는 굉장히 좋게 봤는데, 이 영화는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긴 합니다. 왜냐면은 성적인 코드라는 어떤 주제도 그렇고 박장대소할 만한 코미디 영화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고, 제 왼쪽에 핸드폰 보시는 아버님 계셨다고 했잖아요. 그분은 박장대소 하시더라고요. 어떤 코드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저는 좀 그냥 피식거리는 그런 웃음으로 멈췄다. 그리고 이제 하정우식 유머 코드가 맞으면은 이 작품은 좀 추천할 만할 것 같고, 근데 그 코드에 난 좀 안 맞는다라고 하면은 비추천. 그 두 개가 이 작품에 대한 추천을 좀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. 성적인 코드에 있어서 개방되어 있느냐, 그리고 하정우식 유머 코드에 맞느냐, 이거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는 그런 영화였다라고 생각합니다. 아무튼 윗집 사람들 성인이라면 추천. 까메오요. 근데 까메오도 일종의 유머 포인트거든요. 근데 이 작품에서 이제 유머를 미리 설명드리면은 이게 큰 스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유머가 전부인 작품이기도 해요. 그래가지고 하정우 작품에 굉장히 친숙한 사람이 나온다 정도로 해두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렇게 느낀 것 같네요.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지금 생각하니까 갑자기 대단한 작품이라는 생각도 들어요. 이 작품이 뭐 한 1시간 50분? 뭐 이 정도의 러닝타임이 되는 영화인데 그냥 이 배우 4명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. 서로 계속 대화하는 거야. 서로 싸우고 서로 웃기고 서로 기싸움하고, 이걸로만 영화가 1시간 50분 동안 진행되는데 몰입감을 잃지 않는다. 이것만으로도 이 작품은 꽤 괜찮지 않나? 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쵸? 대사만으로도 몰입감 들게 만드는 게 이 작품의 대단한 지점이다. 그리고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. 굉장히 몰입하기 쉽게 만들었다? 예를 들어서 이 인물 4명이 다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어요. 전부. 그러면은 뭐야, 나는 저렇게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지 않은데 이 인물들에 너무 몰입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, 그렇다고 이 인물 4명이 다 너무 보수적이야. 그러면은 뭐야, 왜 이렇게 올드해, 저 인물들은 너무 보수적이라 가지고 내가 몰입하기 힘들다, 이럴 수 있는데 이 작품은 어떤 성적 개방도에 있어서 층위가 있는 느낌? 김동욱 배우가 맡은 현수라는 인물이 제일 보수적이고요. 그 다음이 이제 공효진 배우가 맡은 정화가 그 다음으로 보수적이고, 이한희 배우가 맡은 수경이 그 다음으로 개방되어 있고, 하정우 배우가 맡은 김선생이 제일 개방되어 있는 느낌? 이렇게 내 인물이 그런 성적인 코드에 있어서 개방되어 있는 정도가 4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내가 성적으로 어느 정도 개방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나와 좀 코드가 비슷한 인물한테 몰입하면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? 그래서 성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부터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되어 있는 사람까지 다 무난하게 볼 수 있다. 물론 성적인 코드 자체가 싫으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,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